국제학교 어디를 보낼까 고민을 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하는데요. 이제 저희도 남편 직장 문제로 갑자기 해외 국제학교를 가느라 부랴부랴 학교를 알아보느라 엄청 마음고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마음고생하지 않고 자녀에게 더없이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여러분이 국제학교를 알아보는 이유가 다양할 텐데요. 자녀를 글로벌한 인재로 키우고 싶어서, 또는 부모님이 주재원으로 해외를 갈 경우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근데 이때 몇 가지를 꼭 알고 선택을 하시면 더없이 아이가 행복하게 다니고 또 희망하는 대학까지 순탄하게 갈 수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그냥 좋다는 얘기만 듣고서 덜컥 그 학교를 선택을 했다가 엄청 후회하고 다시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특히 국제학교는 정보가 좀 제한적이고 부모님들끼리 고급 정보는 공유를 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네, 오늘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요. 먼저는 어떤 국제학교가 내 아이에게 딱 맞는 학교일까라는 부분과, 그리고 유초등 때와 중고등 때에 따라서 학교 선택 방법이 달라야 하는 이유, 그리고 국제학교 학비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고 세계의 명문대를 준비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4가지,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학교를 내 아이에게 가장 맞는 학교가 어딘지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막상 다녀보니까. 그런데 먼저 이제 부모님이 외국인이거나 또 아이가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 학교 입학은 불가하지만, 국내 국제학교는 어떤 조건이 없으면서 해외 명문학교에서 받는 수업을 거의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어서 대학 합격률도 높고 해서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해외에서 받는 불이익, 예를 들어서 자국민을 우선시해서 그 친구들이 명문대 지원을 하도록 유리하게 밀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한국 학생들이 불리한 그런 나라들도 있거든요. 이제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워낙 교육열이 높아서 국제학교라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국제학교라면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미국이나 영국의 수업을 받으면서 해외 명문대 입결도 높아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이니까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부족한 학업이나 또 정보들을 쉽게 이렇게 얻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해외 국제학교를 다니면 장점도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해외 부모님과 함께 가면 자녀가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또 한국에 있는 스카이나 의대를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또 더군다나 주재원 자녀라면 학비도 해당 기관이나 회사에서 지불해 주니까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학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대부분 3년, 9년, 12년 특례로 해서 이제 한국의 스카이와 의대를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국내와 해외 국제학교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초등 때와 중고등학교 때는 선택 방법이 달라야 하는데요. 이제 어린 나이에 낯선 영어권 학교에 들어간다면 아이가 즐겁고 재밌게 다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문학교라고 입학을 시켜놓으면 교율이 너무 엄격하거나 또 공부에 심한 압박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언어 장벽까지 겹치면서 적응을 못하고 트라우마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집과 근접한 곳이거나 아이가 잘하고 또 좋아하는 활동이나 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학교를 좋아하면 나중에는 결국 공부도 덩달아 따라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축구를 좋아한다 이런다면
부모님이 보내고 싶은 학교를 몇 군데 이제 찾아보시고 액티비티 활동을 할 때 그때 축구를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또 학교 식당에서 맛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면 아이가 먼저 나 빨리 이 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떼를 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 복도에 쭉 전시되어 있는 빛나는 졸업 선배들의 사진을 보면서 뭔가 아이가 의욕이 꿈틀거리면서 이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초등 때는 만난 밥과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수업이나 활동을 보여주는 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걸 잘하게 되면 결국은 선생님께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덩달아 공부는 따라오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데 중고등학생이 되면 국제학교를 선택할 때 좀 신경을 더 써야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아이 인생이 걸린 대학 입결이라는 문제인 같은데요. 그런데 국제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이 선택에 따라서 대학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심지어 입결이 좋다는 학교는 2, 3년 대기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유초등 때와는 달리 미리 SSAT, SAT, 토플, IELTS 같은 공인 인정 시험을 미리 봐두고 제출을 하면 훨씬 입학이 빠르더라고요. 이제 성적이 좋으면 더 빨리 입학 허가도 내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 두시면 대학 준비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걸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주국제학교는 워낙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학비 문제만 아니라면 너무 괜찮은 곳이죠. 그래서 아이비리그나 옥스브리지, 즉 옥스퍼드 캠브리지까지 합격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해외 국제학교도 장점이 정말 많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재원일 경우에는 학비가 무료인 점과 또 글로벌 전형,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명문대를 보다 쉽게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제 세 번째로는요, 간단하게 전에도 설명드렸던 제주와 해외 국제학교를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자면요, 학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1, 2년 다닐 것도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국제학교는 학비가 보통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이고, 또 해외인 경우에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까지 천차만별인데요. 학비가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언제 보내야 할지, 어디를 보내야 될지 너무너무 신중해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달러도 너무 오르고 세계 정세도 어지럽다가 보니까 요즘엔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많이 선호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한국대를 포함해 세계 명문대를 준비한다면 꼭 알아야 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자녀분이 저학년이라면 뭐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정말 나중에 아이가 성장했을 때 도움이 될 거고요. 중고등학생이라면 국제학교에서 꼭 알아야 하는 이 몇 가지를 알아두신다면 대학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먼저는 이제 고학년 때부터 쉬운 과목에서 점점 어려운 과목으로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학 측에서 도전하는 역량 있는 학생으로 보고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죠. 뭐 한국 친구들이 대체로 수과학이 뛰어나서 고학년, 10학년, 11학년 때 뭐 AP 캘큘러스나 피직스 등 좀 어려운 과목을 먼저 수강하고 5월에 테스트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11학년, 12학년 때 오히려 이제 어려운 과목을 미리 다 해버리면서 미리 하면서 11학년, 12학년 때는 오히려 쉬운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고 학생이 점점 갈수록 좋은 점수와 어려운 과목을 수강하는 거를 학교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공계열로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12학년까지 플랜을 탄탄하게 짜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어야 합격률이 높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재외국민 전형으로 한국 대학도 지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국제학교가 여기서는 고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게 하이스쿨이라서, 근데 한국 대학에 제출할 서류는 10학년 때부터 12학년까지의 GPA와 뭐 AP 등의 공인 성적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요. 9학년 때 있는 공인 성적은 미리 취득을 하더라도 실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대학을 지원할 친구라면 상관이 없지만 국내 대학도 지원해 볼 예정이라면 이 점도 꼭 체크하셔서 10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알차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마다 대학을 지원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을 올라가기 전에 내가 다니는 이 학교는 몇 개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어떤 국제학교는 10군데, 어떤 곳은 학생이 원하는 대로, 또는 어떤 곳은 6군데, 이렇게 지원하는 그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맘 놓고 지원해야지가 아니라 학교마다 다르니 지원하는 개수를 아시고 플랜을 짜셔야 보다 알차게 합격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카운슬러 선생님과 최선을 다해서 친해놓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해요. 처음에 이제 가서는 뭔가 학업에 대한 거나 부담이 있어서 그쪽에만 몰입을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대입 때 막대한 영향을 끼칠 분이 바로 카운슬러라는 분과 그리고 추천서를 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써주실 분도 미리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고민을 해보고, 이제 적어도 11학년 정도까지는 부탁할 분을 정하고, 그리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최고의 추천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이제 12학년 때 합격 소식이 하나 둘씩 들어올 때 이제 느끼는 점이, 저 친구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대에 합격하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GPA도 정말 좋고 학교에서 잘하는 아이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닥 이렇게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걸 간과하지 않고 잘 챙긴다면 정말 국제학교에서 GPA뿐만 아니라 정말 빛나는 대학 입결도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신다면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국내와 해외 국제학교의 장단점과 준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